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세월호 가족들의 치유와 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 유가족을 만나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론을 내린 가운데 기독교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는 뿌리의 집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사학인 안양대학교가 이사진의 절반을 다른 종단인 대진성주회 측 인사로 교체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큽니다. 학생들은 강도 높은 학내 투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말까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생명윤리 관점에서 수정 순간부터 태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기독교계에서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계에서 마련한 긴급 토론회에서는 낙태 문제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집중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법이 아닌 사회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낙태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태아를 감싸고 있는 모체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가 공익이라고 생각하고 인류적 보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회적인 어떤 그 생명을 보존하는 지지 기반으로서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넘게 낙태 예방 활동에 힘써온 김현철 목사는 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낙태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울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생명 교육과 성교육, 임신의 남성 책임 강화, 미혼 부모 지원책 강화, 위기 임신의 상담 의무화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정부와 함께 교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사회가 다 충당하지 못하는 미혼모 지원책을 교회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제발 성교육하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남자들 좀 책임지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교회가 더 수준 높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향후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홍순철 교수는 우선 태아의 기형은 낙태의 사유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해서도 22주보다 빨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주가 넘으면은 자궁 안에서도 인간적인 모양은 다 뛴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권을 생각하면은 한 8, 9주 이내로 그 시기를 제한하는 게 그 시기에 상담을 통해서 제한하는 게 어떻겠는가. 문시영 교수는 자칫 낙태를 반대해온 기독교계가 여성계와 대립하는 구도로 몰아가선 안 된다면서 정죄와 반대를 넘어 교회에 새로운 고민을 촉구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생명을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늦었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신학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교단 차원에서 일선교회 목회자를 위한 신학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폐지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낙태 합법화로 생명 경시 풍조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과 감리교, 침례교 등 12개 교단 교단장과 사무총장들은 고난주간 조찬 기도회 모임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남북 간의 대화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바란다면서 적대적 대립을 종식하고 민족 공존과 번영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시대 고난받는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의 시간이 흐른 날인데요. 고통 속에서도 세월호 가족들의 치유와 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문종택 집사를 만나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지성아버지 문종택 집사에게 세월호 참사는
오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만든 기회가 됐습니다. 문 집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독실한 신앙인이고 문 집사의 아내는 1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여성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일부 교회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과 분노감이 커졌습니다. 문 집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말의 의미를 교회가 되새겨봤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의 목회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양들에게 잘 전해라 하는 명령을 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석하던 안산의 교회에 발걸음까지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 집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느라 주일 봉사를 하지 못해 항상 마음에 짐을 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신앙은 굳건했습니다. 문 집사는 다양한 활동으로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 활동과 상처 치유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먼저 보낸 그리움을 노래로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고 카메라를 직접 들고 진실 알리기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보도 행태에 실망해 세월호 가족들의 외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문 집사는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카메라를 들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라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월호 진실이 제대로 좀 밝혀지게 해주시고 내 욕심이라면 아버지 뜻에 합당한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성명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304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제대로 된 추모의 시작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일부 신앙인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통한 고난 극복만을 이야기하는 승리주의는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더욱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고 고통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칫 희생을 미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와 감리교 개혁모임 새물결이 공동 주관한 트라우마에 대한 신학과 목회 세미나에서 책 성령과 트라우마의 번역자인 박시영 목사는 이같이 말하고 성령은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세월호 유가족들과 예배하며 함께해온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는 한국교회가 정의, 평화와 같은 기본적인 교회 언어를 회복하고 말로써 상처 주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 코너인데요. 오늘은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도 해주는 뿌리의 집을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개인주택. 대지가 600제곱미터에 가까운 이 주택은 경인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길자 권사가 해외 입양인들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사단법인 뿌리의 집이 있습니다. 뿌리의 집은 지난 2002년부터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뿌리의 집 원장 김도연 목사는 스위스 국가교회 목사로 일하면서 해외 입양인들의 삶을 알게 됐습니다.
입양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입양의 문제는 이별과 상실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럼 한국에도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뿌리의 집은 해외 입양인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 숙소를 제공하고 매주 목요일까지는 아침과 점심을 지어줍니다. 해외 입양인들이 뿌리의 집을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숙박비는 2만 원입니다. 부모를 찾는 입양인에게는 통역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해외 입양인 사회에서 뿌리의 집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Kourou has been a place of great importance to adoptee community building over the years. Yes. It's been a blessing that we've had the opportunity to have this space. Kourou, it's for me it's homely. It's almost like a second home. I would say I feel very much at home here, so it's comfortable coming back to Korea. 김길자 권사와 김도연 목사가 뿌리의 집을 설립하게 된 것은 해외 입양인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로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도 당신이 살아가야 할 한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뿌리의 집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는 해외 입양인과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 목사는 뿌리의 집보다는 정부가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합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최근 기독사학 안양대학교는 이사진의 절반을 다른 종단인 대진성주회 측 인사로 교체하는 등 학교를 대진성주회에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강도 높은 학내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법인 사무국과 총장실을 가득 메운 안양대학교 학생들. 학교 측에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한 해명과 종합 감사를 요구했지만 의견이 묵살당하자 법인 사무국과 총장실을 점거하며 학내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대진성주회 출신 이사 선임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겁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이제 목소리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사건, 그런 것에 학생들은 분노하였고 이제는 여론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행동, 영향이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판결을 서서 지난해 새로 선임된 이사 4명이 모두 대진성주회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안양대 재학생들과 동문, 교수들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기독교 학교인 안양대학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광태 재단 이사장이 교비로 구입한 부동산 관련 부채로 인해 학교를 불법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사 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 7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단과 밀실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단 분노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오히려 고소하고 탄압하고 협박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전체 학우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제 2,100명 정도의 학우분들의 서명을 받았고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한 장병집 총장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태를 풀어나가겠다며 학교 매각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이사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의 후원과 관련해 교회와 개인의 믿음에만 의존하는 후원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은 오늘 남서울교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278명의 선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명인 83.2%가 선교단체들이 재정적 필요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선교단체들이 모금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 집행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고 선교사들이 선교 외에도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16.5%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동일교회가 조영의 박모세 모자를 초청해 모세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영애 씨는 아들 박모세 군이 1% 미만의 확률을 뚫고 태어나 고통과 어려움을 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과정을 간증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한편 대구 동일교회는 작년 4월 장애인을 위한 사랑부를 조직해 장애인 예배를 비롯한 캠페인 활동, 선교지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선교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조치원 성결교회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고난주간 연속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속기도회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와 자율적 참여인 연속기도회, 권사의 주관으로 드려지는 철야 기도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성결교회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19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통해 최후의 만찬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